내가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좋은 행운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VAT 빼드릴게요. 무자료 공사 하시면 됩니다. 사고 한 번도 안 났습니다. 해드릴게요. 저는 우주에 싸고 좋은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쟁이 생기거나 화자가 생겼을 때 이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모아연구실TV 구독자 여러분, 오소장입니다. 오늘은 조금 심각한 얘기를 가지고 왔어요. 요즘 언론이나 기사, 유튜브에 보면은 인테리어 하자, 사기 이 이슈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중개 플랫폼을 통해서 했는데도 그래도 문제가 생기죠. 저희가 상담을 하고 예산이라든지 일정을 좀 견주어 봤을 때 좀 맞지 않아서 저희가 최대한 가이드 해드리고 다른 회사분들하고 잘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잘 안녕을 했는데 한 두어 달 있다가 전화를 몇 번 받은 적도 있어요. 하다가 문제가 생겼다, 공사가 진행이 되지 않는다, 도와줄 수 있겠냐, 이 전화를 꽤 많이 받았습니다. 최근에 아시는 분 중에 사업체에서 인테리어를 진행하셨는데 하자가 생겨서 제가 조언을 좀 많이 해드렸던 분이 있습니다. 이분 전화 인터뷰 한번 보고 가시죠. 사고가 난 거잖아요. 대형 사고. 삐뚤빼뚤하고 이런 거는 하자라고 저희는 생각하지도 않고요. 천장의 목공이 좀 잘못돼가지고 창문이 안 열리는, 수전도 해바라기 수전을 달기로 했는데 그것도 해바라기 수전이 안 달려 있었고 한 달 반이 딜레이 되는 그런 것까지 이어지니까 생활이 무너지는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인테리어를 다시는 안 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가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인테리어 전체 과정에서 무엇을 체크해야 되는지, 그리고 저희 같은 회사, 고객님들 다 포함해서 우리 업계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기는 정말 범죄잖아요. 이거를 안 당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뭐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으로 찾아와서 견적을 내주는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옛날부터 있었던 방식이고,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사업장도 없고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다른 회사 이미지를 도용해서 현장에서 견적을 바로 내고 계약을 진행해버리고 착공했다가 잠수 타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업장부터 확인을 해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 사업장 주소, 그리고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는지, 간단한 것들인데요. 여러분, 이게 가장 현실적인 첫 번째 검증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거 잘 안 하십니다. 누군가가 찾아와서 웃고 막 잘해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뭔가 신뢰를 얻어서 그냥 덜컥 진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고향에 있는 제 친구도 이번에 그런 경우 때문에 좀 피해를 봤던 일도 있었고요. 두 번째는 기술력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술력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마감 교체나 부분 제작 가구 교체, 생활 보수 이런 것들은 기술력이라기보다는 서비스 관점이기 때문에 가볍게 진행하셔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구조 변경이나 대대적인 리모델링, 급배수 같은 것들, 단열, 발코니 확장, 소방 관련된 공사들, 이런 과정들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부분들은 안전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력 있는 전문 업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회사가 기술력이 있는 회사인가? 이거를 최소한으로 검증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실내건축 공사업 면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실내건축 공사업 면허는 뭘까요? 1,500만 원 이상의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경우에 법적으로 면허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1.5억의 자본금과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기술자 2명을 회사의 팀원으로 보유를 해야 하고요.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평균 5천만 원 이상 출자금을 예치도 해야 됩니다. 끝이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씩 기업 진단도 받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500만 이상의 공사를 한다는 인테리어 회사가 이거를 운영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근거라고 생각해요. 디자인을 잘하고 못하고는 다음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이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은 그래도 이 복잡한 것들을 유지하고 있으니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사기라든지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조금 더 안전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면허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키스콘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그 업체들의 면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상호와 사업자 번호를 검색하시면 이 업체가 면허가 있고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희 무화공간도 검색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면허가 있으면 수반되는 사항이 키스콘 신고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6조 건설공사 대장에 기재사항 통보라는 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정 조건에 해당되는 공사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고 고객에게 문자나 이메일로 정상적으로 우리 집이 건설법에 의해서 신고가 됐고 진행된다는 과정도 문자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결국 인테리어라고 하는 것도 건설법 산하에 있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이런 절차 없이 무자격으로 진행했을 때 혹은 분쟁이 생기거나 하자가 생겼을 때 이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사 날짜도 못 맞춰서 입주가 지연되죠. 근데 우리 한국에서 이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날짜 다 맞춰놓고 이전 집 돈 뽑아가지고 잔금 치르고 그렇게 들어가시잖아요. 거기서 생기는 스트레스나 금전적 손실들, 또 하나 아파트 공사를 이제 신고를 했을 거잖아요. 준공 날짜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자꾸 길어지면서 이웃들하고 관계도 안 좋고 분쟁도 생깁니다. 공사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실에서. 그리고 이렇게 생겨버린 문제는 법적으로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기간이 보통 긴 기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을 해야 분쟁이 생기든 혹은 무슨 문제가 생기든 합리적으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내용들이 결국 회사의 자금력이나 기술력 그리고 건전성을 보여주는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런 게 있으면 뭐가 발생할 거예요? 간접비용이 발생하겠죠. 저희 회사뿐만 아니고 이런 걸 지키는 회사들은 무면허 업체, 무자격 업체에 비해서 쌀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판관비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 고객분들, 소비자분들이 눈물의 씨앗을 뿌리게 되는 이유가 결국은 돈 때문입니다. 이런 분쟁을 만드는 많은 업체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안전장치, 면허 이런 것들을 다 빼고 낮은 금액에 가견적을 보여드리면서 호객을 합니다. 그럼 고객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좋은 행운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는 와중에 그 무자격 업체들이 드라이브를 겁니다. VAT 빼드릴게요. 무자료 공사 하시면 됩니다. 현장보험 이런 거 많이 했는데 사고 한 번도 안 났습니다. 해드릴게요. 이렇게 접근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나온 견적 금액보다 무조건 싸게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그런 게 있겠습니까? 저는 우주에 싸고 좋은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런 정상적인 절차들을 통해서 필요한 면허, 보험, VAT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저는 제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 나온 김에 제가 부가세, VAT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은 이거 아까워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VAT를 빼고 현금으로 주고받고 아무런 서류도 남기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분쟁이 터지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제대로 된 부가세 신고와 계약서나 견적서가 없으면 아무 법적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업체와 고객 둘 다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저는 정상적으로 잘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도세를 감면받으려고 해도 이게 필요하고요. 하자보증증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만약에 정말로 분쟁이 생겨서 혹은 사고가 나서 이거를 보호받고 싶으실 때도 계산서, 계약서가 필수사항입니다. 우리 인테리어 업계에서도 부가세를 제대로 주고 제대로 신고하는 이런 정상적 거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해져야죠. 그리고 이거 없이 진행을 할 때 정말 큰 리스크가 있어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만약에 소득세 누락이나 이런 거 누락으로 세무조사 받죠. 회사 타격이 있고 혹시 면허를 가지고 있다. 면허도 날라갑니다. 그리고 책임도 져야 되죠. 그리고 고객 여러분들, 이거 업체 타고 고객한테까지도 타고 갑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아파트 하나 살 때 자금 어디서 났는지도 밝히라고 하는 마당에 이거 다 증빙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법제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된다를 좀 주장하고 싶고요. 그리고 견적서에 보험이라는 항목이 들어있죠. 요거 사실 뭔지 모르는 분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건설업에서는 착공 14일 전에 근로복지공단에 현장 개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거 의무사항입니다. 현장 개시 신고를 하고 나면 자동적으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이 되고요. 공사를 하게 되면 인건비라는 게 발생을 하잖아요. 노무비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산재보험을 납입하는 것들은 서로 묶여있는 의무사항인 거죠. 인테리어 공사 견적서에 보험료 항목이 들어있는 이유는요, 이 계약한 인테리어 업체가 공사를 대행해주기 때문에 금액을 받아서 금액을 그대로 내는 겁니다. 저희 회사도 이 보험료를 1년에 어마어마하게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세린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요, 직영공사라고 부르죠. 집주인이 시공주체이기 때문에 역시나 FM대로 말하면 고용산재보험을 납부해야 됩니다. 왜 말씀을 강조를 드리는 거냐면, 여러분 혹시나 이 공사를 하다가 현장에서 근로자가 다치면 어떡하실 거예요? 손가락이 절단되거나 신경이 끊어져서 마비가 오는 사건이 발생됐다. 이거 보험 없으면 감당 절대로 못합니다. 진짜 이거 생기면은 이때부터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던 것들은 응당 필요하기 때문에 보험을 넣는 거고요. 법제 안에서 이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제대로 넣고 제대로 신고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소한의 사업자 등록증, 사업장 주소, 홈페이지 등은
꼼꼼하게 확인할 것. 두 번째는 기술력이나 이런 이 업의 진심이라는 거를 저는 실내건축 공사원 면허의 여부로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수반돼야 될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래도 어디 이상한 짓 안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세 번째는 부가세죠. 여러분 부가세 이거 당연히 납부해야 됩니다. 고객 업체들 모두 다 이게 있어야 서로를 보호할 수 있어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현장 개시 신고, 현장 보험 이런 것들도 VAT 내고 다 해야 제대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의 삼박자가 다 맞아야 고객님들도 업체 대표님들도 그리고 이 업계도 건강해지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이건 좀 여담인데요. 무아이고실TV 구독하시는 아주 많은 분들 중에 인테리어 회사 대표님들 많은 거 제가 알고 있어요. 연락도 많이 오시니까. 이 중에 규모가 좀 작은 업체도 많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런 건설업 면허나 보험 같은 걸 제대로 지키시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대표님들 제가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당장 일수주해야 되니까 이것 때문에 무면허에 무자료에 공사 막 하잖아요. 이거 문제 한번 되면은 정말 인생 꼬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나눠보면 나쁜 마음으로 안 해서가 아니라 몰라서 안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저도 한국 처음 와서 업 시작했을 때 저도 그랬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알 방법도 없고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모르니까 그런 행동을 한 적도 있습니다.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 사업체를 운영한다는 게 세무라든지 건설 노무 그리고 인사 노무 법인 관리 챙겨야 될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런 건 대부분 모르시죠. 저희가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대표님들한테 좀 올바른 정보와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이런 참고를 지금 많이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저 혼자 하는 거 아니고요. 지금 서울의 유명한 몇몇 대표님들하고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우리 필드에 있는 이분들도 프라이드 있게 합법적으로 제도를 일해서 리스크도 줄이고 실력만큼 돈도 벌고 좋은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을지를 많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런 연락들을 계속 받아서 답답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여러분들 궁금한 거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희가 그 댓글을 보고 어떻게 좋은 문화를 만들어 볼 수 있을지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합법적으로 진행하고 합법적으로 돈을 지불하고 그리고 안전장치를 가져가고 다 법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거를 제대로 진행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이런 문화를 좀 건강하게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